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AI 잔혹사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제시가 되면서 결제 관련한 종목들, 쇼핑 관련한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전반적인 낙폭의 흐름 속에서 좀 반등을 낸 테마들도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네오클라우드 일부 종목들은 점차 막판으로 갈수록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지도를 그려나가 보시죠. 네, AI의 발전이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관세라는 불확실성 팩터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첫 거래일 미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결국 1%대의 마이너스권에서 일제히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IBM이 엄청난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다우 지수가 1.7%대까지 낙폭을 확대, 48,800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도 1%대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미증시 하락의 주된 원인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오자 불확실성 해소라는 인식 속에서 금요일의 시장은 올랐었죠. 하지만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서 어찌됐든 관세 부과를 계속하자 결국 대법원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ING에서는 불확실성이 돌아왔다고 진단을 합니다.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 간의 갈등 고조 위험이 1년 전보다 높다는 진단 등도 전해지고 있죠.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지자 위험 회피 심리가 올라오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급락세를 띠고 있죠. 10년물 금리 장중 기준 6bp 이상 급락하면서 4%대 초반까지 밀려나는 움직임.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요. 그러자 금 가격 반등의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금값이 3% 가까이 급등하면서 5,220달러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주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고요. 은값 역시도 6%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만에 연준 위원회 입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띠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 미국의 작년 일자리가 실제로는 순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월 고용지표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온다면 역시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 확률은 50대 50, 동전 뒤집기와 같다라는 멘트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의 주된 재료들로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한 진행 상황부터 업데이트를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위헌하다라는 판결이 전해진 이후에 각국들은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협상 일정을 연기했고 또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합의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꺼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 결국에는 훨씬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해서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교역국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놓고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불과 베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리시하게는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팀에서 관세와 무역 긴장의 불확실성 이미 피크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재고조돼봤자 작년 4월 해방의 날 이후에 우리가 봤던 고점 대비 30%의 폭락, 그 정도의 흔들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베어리시한 시각에서는 이 정책의 종착점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법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결코 관세 정책을 후퇴하지 않고 있죠. 무역법 301조라든지 232조와 같은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책의 경로가 더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고요. 시장 측면에서는 이러한 불명확성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시각인 겁니다. 관세가 과연 일시적인 협상 수단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무역 체제를 전환시키는 시그널일 것인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관세는 결국 기업들의 공급망 그리고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기업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물가 부담을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증시 하락의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브스택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올렸던 포스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서브스택은 사실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라든지 독립 리서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에 글을 올리고 그 글이 월가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글을 보시면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올린 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AI로 인해서 경기가 어떠한 사이클을 그려가게 될 것인가 전통적인 경기 침체의 사이클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먼저 보면 과잉 투자와 재고 과잉이 먼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그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둔화에 접어들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장치로서 경기를 다시 부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규 건설이 나타나고 경기는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의 메커니즘 안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회복의 어떤 하나의 수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의 특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AI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루프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AI 투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성능은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화이트 칼라의 해고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경제 전반이 약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들은 또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고 AI 투자는 더 확대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력을 줄인다.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실업률이 10%까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설이 어느 정도의 논리성을 띠느냐, 맞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미증시 하락의 주된 재료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목들의 반응을 보시면 기술주, 특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급락세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파괴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러한 사스포칼립스 피어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포티넷 등의 종목들이 10%에서 10% 후반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양상이었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은 IGV ETF는 5% 넘게 급락하며 52주 최저가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IGV를 구성하는 주요한 종목으로는 어도비,
소비, 세일즈포스 등이 있는데 AI 혁신으로 이들의 수익원 역시 잠식당할 거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결제와 신용카드사들까지도 타격을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멕스와 BNPL의 대표주자인 어펌홀딩스가 장중 7%대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비자 역시도 3%대의 마이너스 4%까지 후반에 확대를 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AI 공포 트레이드의 또 다른 타겟이 됐던 것은 바로 IBM이었습니다. 이 엔스로픽이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가 코볼의 현대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볼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개발된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오늘날에도 금융과 항공 그리고 정부 시스템 등 여러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 보수, 현대화하는 것이 IBM의 핵심적인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데 클로드로 인해서 이것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13%대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다우지수 하락의 핵심적인 범인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장중 한때에는 4%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테슬라와 메타가 2%대 후반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또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양상. 일라이릴리의 급등세는 눈에 띄고 있죠. 4.9%의 플러스입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임상을 진행 중인 카그리세마, 이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에 대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뒤처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보의 주가는 10% 이상 밀렸던 반면에 릴리는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서 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릴리가 젯바운드를 새로운 형태로 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기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로운 주사기를 통해 투약을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주사기로 4번을 투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같은 주사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는 항공, 여행 관련주들의 급락세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지금 대규모 폭설이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항공편들이 결항이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장중에 델타부터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등의 항공사들이 모두 4%대의 낙폭을 기록하자 이쪽에 위치한 각종 여행 관련주들 역시도 낙폭을 면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입니다. 그동안 증시를 현재의 영역으로 견인해왔던 AI 낙관론에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AI 기술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면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끔찍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한 리서치 기관이 제기한 이 오싹한 상상에 오늘 뉴욕 증시의 소프트웨어와 결제주들이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것은 월가의 유명 분석기관 시트리니 리서치가 내놓은 한 편의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트렌드 족집게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 매크로 리서치 기관인데요.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는 2028년의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회고록 형식으로 핵심 전제는 AI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모두 맞아떨어질 경우 시장은 어떻게 붕괴하는가였습니다. 시트리니가 경고한 이른바 제어 불가능한 악순환의 구조에 따르면 AI가 고도로 발달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소득 화이트칼라 인력을 AI로 대거 교체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 급감으로 이어지는데요. 소비가 줄어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더 자르고 AI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며 결국 경제 전체 구매력이 증발해버리는 브레이크 없는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에 당장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외식 배달 수요에 민감한 도어대시가 6.9% 급락했고 고소득층의 프리미엄 소비를 대변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5.6%,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랙스톤 역시
5.5% 하락하는 등 결제 및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신흥 강자 엔스로픽이 이번엔 IBM 주가를 휘청이게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현금을 뽑는 ATM 기기를 굴리는 60년도 더 된 낡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AI로 쉽고 빠르게 최신화해주겠다고 나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959년 미국 국방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은 IT 업계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오래된 언어지만 여전히 미국 ATM 거래의 약 95%를 처리할 만큼 전 세계 금융과 기업의 핵심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코볼을 다룰 줄 아는 기존 개발자들이 고령화로 줄지어 은퇴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업들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싶어도 과거에 짜인 방대하고 복잡한 코드를 해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시스템을 아예 새로 만드는 것보다 커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여기에 엔스로픽이 자사 AI인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구원투수로 등판했는데 이 소식에 오히려 60년간 코볼 생태계를 장악해온 IT 공룡 IBM이 다급해졌습니다. IBM은 코볼의 초기 개발부터 핵심적으로 참여해왔고 지금까지도 코볼 코드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하지만 엔트로피 클로드가 이 현대화 컨설팅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IBM의 캐시카우였던 레거시 사업이 강력한 위협을 받게 됐고 IBM의 즉각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는 13% 하락, 2000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오픈 AI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1조 달러를 향한 천문학적인 투자 청사진이 공개된 반면 정작 야심차게 추진하던 핵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표류 중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기업 가치 1조 달러, 한화 약 1,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상장 채비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2030년까지 AI 컴퓨팅 인프라에 무려 6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2025년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130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출은 목표치보다 낮은 80억 달러로 선방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3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 기업 가치를 8,30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자금 조달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는 심각한 성장통이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오픈 AI의 5천억 달러 규모 초거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초기 계획대로라면 2025년 초부터 즉시 자금이 투입돼 10기가와트급 컴퓨팅 용량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 단 한 곳의 데이터 센터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뇌부의 불협화음과 인재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사이에서 전략적 이견과 주도권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10기가와트급이라는 전례 없는 초거대 인프라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구하지 못해 발목이 잡혔다고 디인포메이션은 보도했습니다. 비만약의 원조격인 노보노디스크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신약이 라이벌인 일라이릴리와의 정면 승부 임상시험에서 완패하며 주가가 16%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승기를 잡은 일라이릴리는 당분간 왕좌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자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가 일라이릴리의 트리제타파이드와 효능을 직접 비교한 리디파인4 임상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균 체중 114.2kg의 환자 809명을 대상으로 84주간 진행된 이번 헤드투헤드 임상에서 카그리세마 투여군의 체중 감량률은 23%에 그쳤는데요. 반면 경쟁 약물인 일라이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는 25.5%의 감량률을 기록하며 노보노디스크의 신약을 압도했습니다. 경쟁 약물 대비 우월성은커녕
비열등성조차 입증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 급락했습니다. 카그리세마는 지난 2025년 12월 미국 FDA의 승인을 신청해 올해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임상 실패로 향후 시장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반면 이는 일라이릴리에겐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카그리세마의 임상 실패로 인해 일라이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가 정상의 자리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라이릴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00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4월 10일 FDA 승인 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신약 오르포글리프론을 다음 핵심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